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소폭 상승 및 하락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횡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이저 탑10 코인은 아닌데요. 네, 저는 처음 본 코인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21위에 지금 크립토닷컴 체인 이 코인이 46%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 온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파이낸스 X 리스트에 이제 리플 XRP가 추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제 파이낸셜 X 공식 보도 자료에서 XRP의 동전 3개와 피아트 통화 2개가 추가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XRP 페어링이 파이낸스 X 웹사이트에 실렸다고 하는데 파이낸스 X는 그럼 무엇일까요? 파이낸스 X는 네. 지역 통화, 피아트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교환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파이낸스 X는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실시간으로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리하고 안정적이며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이제 제약이나 환율의 위험 없이 피아트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입, 판매 및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스 X는 이제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의 금융기관이 후원하는 파이낸셜 테크 전문가 팀이 설립한 회사로 수년간 전주 및 증권거래소의 개발, 운영 및 관리 경험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파이낸스 X의 고객에게 이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정말 리플 XRP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리플 XRP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XRP의 호재가 이렇게 하루하루 점점 쌓이고 있는 만큼 언젠가 한 번에 빵 터질 때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네, 높게 올라갈 거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조장 광고 금지 현행법 개정의 추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 미디어 니케이 신문에 따르게 되면 일본 정부가 15일 개최한 내각 회의에서 현행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산법 개정안의 표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및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개정안 통과 시 일본 현지 기업들은 명칭에 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로 변경할 것을 강요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업들은 암호화폐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프로모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측은 법의 강요로 협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바가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날 개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상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며 단 기업에게 명칭 변경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암호화폐 해킹 도난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며 세 번째는 마진 거래 관련 내용이고 네 번째는 ICO 규제 방안, 다섯 번째 암호화폐 투기 조장 광고 금지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이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일본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 어떤 국가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이런 모습들, 규제를 딱딱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5년 아니면 짧게는 5년에서 길면 10년 뒤에 우리나라와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일 것 같아 네,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참 네, 세계적으로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정하고 이렇게 정말 쓸모 없어 보이는 암호화폐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될까? 네, 좀만 생각해서 네, 이렇게 드리려는 액션이라도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잘못 눌렀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R3의 SIX는 이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R3의 CEO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R3의 CEO인 데이비드 러터는 인터뷰에서 SIX가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SIX 그룹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교환 계약을 어떻게 따냈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SIX는 이제 스위스 증권거래소이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만들었다시피 최근 이제 세계 최초의 XRP ETF인 AXRP를 설립한다고 발표해서 굉장히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좀 뜨거워졌었죠. SIX는 이제 XRP 외에도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스텔라룸의 니오스 기반으로 4개의 ETP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 매체인 디그핀에 따르게 되면 R3는 SIX와 디지털 자산 교환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디그핀과의 인터뷰에서 이 데이비드 러터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SIX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이는 거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포함된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SIX는 우선 코르다가 1차 발행, 2차 거래, 사전 거래 및 사후 거래를 처리하는 새로운 거래소에 디지털 토착 지분을 열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채권, 펀드, 구조화 상품, 토큰화 증권 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R3가 DTCC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SIX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러터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의 모든 증권 거래를 사실상 처리하는 DTCC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러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DTCC 프로젝트를 거치지 않고 처리랑 한계를 테스트했더라면 SIX의 야망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DTCC가 성공하려면 코르다가 초당 약 600개의 트랜잭션 TPS를 처리해야 했지만 러터는 코르다가 18,000개 TPS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계약이 R3가 교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지만 러터는 거래 전 및 거래 후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배포되는 동안 중앙 집중식 일치 엔진을 설계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트위터에 일부 사용자들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이 행사는 ETF나 스타벅스, 벡트보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암호화폐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일종의 자산을 나란히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트위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USA는 달러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 달러는 여전히 뒤처져 있고 사물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XRP는 매일 수많은 좋은 소식과 함께 그 가격이 언젠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비트코인 지지자가 사토시 백서 발표 전 타인에게 중요 문서를 발송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암호화폐 옹호자 사이에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 발표 전 비트코인 관련 중요 문서를 개인적으로 전송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비트코인 유명 옹호자인 프란시스 풀리오가 공유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에 따르게 되면 사토시가 비트코인 관련 중요 문서를 제임스 도널드라는 사람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프란시스 풀리오는 비트코인 오리지널 소스코드 초기 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커뮤니티 비트코인 톡 회원인 크라이딜에게 전송한 해당 소스 코드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타임체인, 채굴 참여자를 채굴자 등으로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실상 처음으로 채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비트코인 정식 백서에서는 노드로 이렇게 묘사가 됐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등록을 위해 IBM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프랑스 법원 서기들이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프랑스의 상업 법원 서기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국 내 기업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발은 3월 14일 공식 발표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IBM과 NCC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프랑스 전역의 상업 법원에서 근무하는 서기들이 2019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프라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레지스트리에 있는 기업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법적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솔루션은 기업의 어려움과 관련된 규제 정보의 교환 및 프랑스에 등록된 기업의 지위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 변경, 재판소의 설립, 지사의 설립 및 해체와 같은 자료가 포함된다며 IBM은
미테는 다양한 상용 블록체인 제품을 출시를 했고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했으며 또한 더 넥스트 웹의 최근 연구에 따르게 되면 IBM이 가장 많은 블록체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밝혔다면서 네,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2019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또한 들이려는 본인들 기업에서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9년이 정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은 이제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들도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난타이 과기대가 교내 전용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이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대만 현지 온라인 미디어 타이완 신라왕항의 발음이 힘드네요.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만 현지 온라인 미디어 타이완 신랑왕에 따르게 되면 대만 타이난시 용캉구 난타이 과학기술대가 최근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난타이 토큰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암호화폐는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교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이 되며 교수진이 직접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토큰의 보유자 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며 교내 행정 서비스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난타이 과기대 측의 이제 설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난타이 과기대 측은 향후 난타이 토큰의 사용 범위를 주변 소매 상점 내 결제 기숙사 비용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서 암호화폐가 쓰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호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15일 니온게이자 이 신문에 따르게 되면 같은 날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련 규제 강화책을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결정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의 표현을 통일하며 암호화폐의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에 대비해 고객에 변제하기 위한 원자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금융청은 지난 2017년 4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암호화폐의 육성과 규제 양립을 목표로 삼았지만 거래소에서 해킹에 따른 소실과 자금 세탁, 대책 미비 등과 같은 문제가 확산되는 데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느낀 금융청이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유식자 회의를 지난해 3월에 설립한 후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결정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암호화폐 호칭 변경으로 주요 20개국을 비롯해 국제회의에서는 크립토 에셋,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이 주류를 이루며 결제 수단으로서 보급이 진행 중인 현재 엔화와 이제 달러 등 법정화폐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명칭도 법률상 암호자산 거래소로 하지만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거래소에 암호자산 호칭을 의무화할 강제력을 지니지 않았으며 자율규제 단체인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도 협회명을 변경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했다며 이제 그 밑에는 앞서 그 전달드린 일본 소식과 이제 같은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일본에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10분의 1 정도, 한 10%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도 안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피드밴드가 비트코인의 결제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피드밴드가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 베타 테스트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독립 아티스트는 피드밴드 플랫폼에 음반 및 컨텐츠 등록 이용자에게 스트리밍된 횟수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해당 플랫폼에 음악을 공유함으로써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이 2년 뒤엔 인터넷처럼 세상을 바꿀 것, 구글, 애플엔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지난해 바닥이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2년쯤 뒤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기존 산업의 판도를 흔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세계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치가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조셉 루빈 공동 창시자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에서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해 비공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더리움 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이 행사에 초대돼 조셉 루빈 회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별도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루빈은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설립을 했으며 현재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든 컨센시스의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는 블록체인의 2019년은 인터넷으로 치자면 1994년이라고 오늘 뗐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은 1996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올지 변화의 2년 전인 1994년만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도 2년쯤 뒤에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루빈 회장은 현재 암호화폐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달려든 투기 자본들이 많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에 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투자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이 약세를 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는 이어 체인의 참여자가 급증할 때 구동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기술적 회의론도 퍼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동 문제는 기술 발전으로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의 가격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요하지만 암호화폐라는 환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고 이를 원장 분산 저장을 통해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고 나면 이를 보유한 사람들이 교환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가치를 분산해 저장하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인터넷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일까라는 이제 이런 물음에 그는 먼저 인터넷 비즈니스와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터넷망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우버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개인들은 이들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신분 정보를 이렇게 내준다며 기업들은 이들 개개인의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처럼 중앙 집권화된 조직이 필요치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우버 시스템에선 회사 측이 중개 수수료의 수익금의 35%를 가져가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면 개개인이 나의 브라우저가 있고 내 지갑이 내 월렛이 있어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1대1로 연결이 된다며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승차 공유뿐 아니라 부동산, 기름, 신용카드, 포인트, 우유, 사과, 음악, 저작권 등 지금 거래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기존 비즈니스 체계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그는 이런 비즈니스의 근간을 신뢰화된 개인이 연결되면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컨센시스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 기반의 신분 인증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신뢰성이 담보된 개인들이 블록체인 망에 모여서 개인 간 직접 비즈니스를 하게 될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길 꺼려 했지만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현재 플랫폼 강자들의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이 확산되면 한순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간단하게 쿨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 블록체인이
사람이 인터넷을 대신하고 탈중앙화된 이제 사회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러면서 그는 규제 당국이 탈중앙화를 이해하고 기존 사회와 법과 규칙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인터넷이 처음 도입될 때도 많은 국가들이 보안과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이 인트라넷을 쓰곤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정부 조직조차 클라우드에 자료를 보관한다며 기술은 생각보다 세상을 금세 바꾼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신뢰하던 개인이 블록체인상에서 연결될 경우 상상 가능한 변화를 몇 가지 더 꺼내놨다고 하는데요. 빌딩을 100만 명이 함께 소유해서 매달 월 수익이 100만 분의 1씩 자동 입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해 월렛에 입금해주는 일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음원 사업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음원 제공 사업자가 저작자와 음악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죄송합니다. 사업자가 저작자와 음악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떼다 가는데 그는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중개인이 필요 없고 음원 제공자와 소비자가 직접 음원을 사고 팔 수 있다며 판매 대금도 보컬, 드러머, 기타리스트 이렇게 건반을 담당한 각 개인에게 판매와 동시에 정확하게 나뉘어 입금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태도라며 멀리하면 뒤처질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멀리하면 뒤처질 뿐.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닐까 참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참 블록체인이 정말 2년 뒤에 짧게는 2년, 좀 길면 조금 더 짧게 5년, 2년에서 한 5년 정도 뒤에는 정말 세상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피아가 오늘 11시부터 모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모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재개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크립토피아는 해킹 피해에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최근 35%의 암호화폐를 새로운 지갑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서치앤 마켓이 5년 후 하드월렛 시장이 규모가 5억 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리서치앤 마켓이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하드월렛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연평균 약 25%의 이런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4,99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5,667억 8,66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 5년간 암호화폐 하드월렛 시장이 300%의 이렇게 성장률을 보였다며 지난 2018년 암호화폐 하드월렛 시장 규모는 1,458억 9,585만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거래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게이트코인이라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은 이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분쟁으로 손실된 자금 회수를 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에 폐쇄되고 청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발표된 이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배포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팀은 수개월간의 전투 끝에 서비스 중단이 결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공개 성명에서 이런 상황으로 이끈 자사의 이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PSP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거래소는 2018년 9월 홍콩 2018년 9월 홍콩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된 후에 은행 업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게이트코인은 익명의 유럽 결제 프로세서와 스위스의 한 은행에 의존해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고객의 송금을 처리하기 위해 PSP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렇게 손실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지만 PSP가 우리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분 샴순 전 태국 과학기술부 차관이 15일 블록체인 기술은
태국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현금이 없는 사회는 미래 사회의 큰 추세라며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트렌드가 이제 알트코인 관련 검색량이 2017년 말 최고점에 근접을 했다며 상승장의 신호인가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한 후에 엄청난 매도세를 겪고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가격 하락으로 엄청난 상승장에 들어왔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믿음을 잃고 시장을 영원히 좀 많은 분들이 떠났었죠. 그러나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여러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활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 유명한 알트코인들은 최근 주요 저항선을 깨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며 일부 알트코인들은 엄청난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만 투자자들에게 100%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었고 알트의 계절이 왔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거나 중간 그리고 심지어 높은 시가총액을 가진 여러 알트코인들의 가격 차트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코인들이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알트코인의 계절이 왔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투자나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 지표를 참고한 후에 자신이 있는 트레이드나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에 차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검색의 급상승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네, 그 구글 트렌드의 알트코인 검색량에 관한 이런 그겁니다. 사실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지난 12개월 동안 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차트가 알트코인이라는 구체적인 단어의 검색 결과가 아닌 알트코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에 따르게 되면 주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집계된 관련 검색어 모음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구글은 알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에 추적하는 것은 물론 XRP, 라이트코인, 레이븐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의 관련 용어들을 추적해 위 차트에 데이터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가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식과 관계가 없이 보다 긴 기간으로 확대한다면 구글 트렌드는 알트코인의 주제 검색 결과가 2017년 말에 역대 최고치에 이렇게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알트코인의 시장 심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구글 트렌드와 일부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계절이 도래했는지 혹은 하락장이 끝났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2019년 한 1분기가 슬슬 마무리되는 슬슬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저점이다, 이제 상승만이 남았다, 이러한 지금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2019년 한 5월, 6월이 정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달이 될 것 같은데, 왜 5월, 6월이냐면 이제 많은 비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이 아니죠. 1년 전에 비트코인의 강력한 가격 상승 랠리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5월, 6월이 비트코인 반감기로 지금 예상이 되며, 그 1년 전이 지금 올해 2019년 5월, 6월이기 때문에 올해 5월, 6월이 정말 비트코인에 있어서 중요한 이렇게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지나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내리꽂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참 의원이 암호화폐 수익이 잡소득 아닌 양도소득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앱타임스에 따르게 되면 지난 14일 일본 유신의 소속 후지마케 다케시 의원이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잡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양도소득 수입으로 분류할 시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5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에 한해 2분의 1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잡소득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자산은 수익과 손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기존 과세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일본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 다 암호화폐에 관해서라면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참 좋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5로 탐욕 단계를 지속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과 같은 5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변동이 적음을 의미하며 전날의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한 55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응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즘 일이 좀 많이 바빠져서 피치 못하게 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